시간은 유리함수 마지막 시간으로서 가장 복잡한 형태의 유리함수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과서 235쪽을 피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유리식이 1차식분의 1차식 꼴로 되어 있는 유리함수를 어떻게 그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던 것은 이러한 복잡한 형태의 유리함수가 아니라 y는 x분의 어떤 숫자 k꼴의 형태의 굉장히 간단한 형태만 다뤘었거든요. 그 간단한 형태에 대한 성질들 그리고 그래프 그려보는 것까지 전부 다 다뤄봤고 새로운 용어인 점근선이라는 용어도 배워봤었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보고 나서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y는 x분의 숫자꼴 이러한 그래프는 일단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따져봤더니 정의역과 치역 모두 다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었다. 왜냐면 x자리에 0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분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k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x값을 넣어도 y값이 0이 나올 수가 없어서 치역에도 0은 들어가지 않는다. 즉 정의역과 치역 모두 둘 다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점을 몇 개 그린 다음에 부드럽게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곡선이 세트로 등장하게 되는데 뭐에 대해 대칭이었죠? 그 두 가지 곡선이 원점에 대한 대칭으로 두 가지 곡선이 원점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 원점 대칭이 그러니까 1, 3, 4분면에 그려질 수도 있고 2, 4, 4분면에 그려질 수도 있었는데 그 차이는 K의 부호의 차이였죠. 어차피 K 0은 제외하니까 K가 양수면은 그래프가 1, 3, 4분면에 원점 대칭인 곡선으로 생길 거고요. 자,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생기겠죠? 그 다음에 K가 음수면은 2, 4, 4분면에 원점 대칭인 곡선 두 개가 이와 같은 그림처럼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처음 배웠던 용어가 있었죠. 바로 점근선이라는 용어를 완전 처음 배웠는데 특히 유리함수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점근선은 결국에 직선을 말하는 건데 어떤 직선을 말하는 거냐? 곡선이 하나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 부르겠다. 그래서 유리함수 y는 x분의 k꼴에 여러 가지 함수를 비교해 보니까 k가 양수든 음수든 크든 작든 간에 결국에는 x축과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y는 x분의 k꼴의 점근선은 모두 x축과 y축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점근선이 된다라고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됐었죠? 원점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곡선이 그려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아까 말했듯이 조금 더 복잡한 1차식분의 1차식 형태의 유리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자, 바로 우리가 이런 1차식분의 1차식 꼴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갈 건데요. 자, 그 첫 발판이 될 게 바로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어떤 그래프요? 바로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오히려 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왜죠? 자, 여기서 기억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 자, 이거는 이미 복습 문제예요. 복습 문제. 잠깐 복습 문제 갔다 와 볼게요.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얘는 보니까 y와 x에 대한 1차식이네요. 즉,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하죠?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할 때는 x 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부호 주의하면서 x-3을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뭘 대입해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니까 y-2를 대입해서 우리가 평행 이동한 방정식을 구해줬었단 말이에요. 즉, 이 직선을 x축 3만큼, y축 2만큼 평행 이동하려면 이 x자리에 x-3, y자리에는 y-2를 대입해 주셔야 된다고요. 자, 대입하실 때는 다항식이나 음수를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를 쳐주셔야 하는 거에 유의하면서 앞에 2가 있지만 괄호를 치고 x-3을 대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y-2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괄호를 치고 앞에 마이너스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완성한 이 식이 바로 평행 이동한 식이 되겠죠. 뭐 정리는 이제 분배 법칙 하셔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해도 부호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x-3 그리고 2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는 y-2를 원래 x와 y 자리에 대입해 줬었다는 거예요. 자, 뭐 얘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y 자리엔 y-2, 그 다음에 x 자리엔 x-3을 대입해가지고 y-2는 x-3의 제곱 반드시 괄호 유의하시고 뭐 정리하면 y는 x-3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도 평행 이동시킬 수가 있었답니다.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복습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얘는 그리기가 더 쉬울 거라고. 얘를 왜 그리기 쉬울까요? 지금 보니까 평행 이동한 꼴이네요. 평행 이동한 꼴. 그럼 도대체 원래 어떤 함수를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켰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봅시다.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보시면 x-p 보이죠? 아, 그러면은 원래 x자리에 x-p를 대입했구나. 자, 그럼 y자리엔 도대체 뭘 대입했을까 봤더니 여기 q가 혼자 딸랑 있잖아요. q 이항시켜주면은 y-q는 x-p분의 k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y-q와 x-p를 원래 x, y로 쳐다본다면 x자리에 x-p를 y자리에 y-q를 집어넣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즉 원래 어떤 그래프였다? y는 x분의 k 그래프를 원래 y는 x분의 k 그래프였던 거죠.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대입한 걸 보니까 x-p를 대입했네요. x축 방향으로 그럼 p만큼일 거고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입니까? y-q를 대입한 걸로 봐서는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구나.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래 주어졌던 그래프 y는 x분의 k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와 있어서 그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일단 편의를 위해서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분의 k는 1, 3, 4분면에 원점 대칭이 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건 y는 x분의 k였고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그릴 건데 얼마만큼 평행 이동?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되니까 굉장히 그리기가 애매해요. p랑 q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 그럴 때는 점근선을 먼저 이동시키는 게 좋거든요. 자, 아까 점근선은 뭐였냐면은 원래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그대로 이동한다는 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한다는 건 이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평행 이동을. 즉 점근선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할 겁니다.
자, 그러면 X축부터 이동시켜 볼까요? X축은 가로로 긴 직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어차피 양 끝으로 무한대까지 끝이 없게 이어지는 직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X축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즉 어떻게 된다? 위로 지금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Q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뭐 Q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Y는 Q가 X축을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축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좌우로 움직일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P라는 직선으로 이동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세로 이동시킨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바로 X는 P와 Y는 Q가 될 거고 어차피 이 파란색 그래프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1 그리고 3, 4분면을 지나는 거 똑같을 거예요. 자, 형태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모양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이 파란색을 끌고 이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평행 이동한 이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특징은 지금 이미 써놨죠. 원래 Y는 X분의 K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는 걸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역과 치역이 조금 바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네요. 왜요? 자, 그래프를 봐도 이해가 가실 거고요. 이 함수식을 봐도 이해가 가실 건데, 자, 일단 분모에 0이 오면 안 되잖아요. 분모에 0이 오면 안 된다. 그럼 X는 절대 몇이면 안 되죠? P면 안 된단 말이에요. 즉, 정의역은 더 이상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아니라 정의역은 어떻게 바뀐다? 정의역은 X들을 모아둘 건데 X는 더 이상 모으면 안 된다? 그쵸? P가 아닌 모든 실수가 바로 정의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되냐? Y 값들을 모아둔 건데 Y 값이 절대로 Q가 나올 수는 없어요. 왜요? Y가 Q만 나오려면 지금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는데 K가 이미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절대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0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즉,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Y는 Q가 될 수 없기 때문에 Y는 Q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모인 게 바로 치역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하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전부 바뀐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근선까지 바뀌게 되겠죠. 점근선까지. 점근선은 이미 우리가 아까 이 연두색으로 X축과 Y축을 그대로 똑같이 평행 이동시키면서 보셨죠? 점근선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X는 P와 Y는 Q가 되었죠. 자, 이렇게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여러 가지 바뀌는 성질, 특징 위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거를 교과서로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35쪽을 펴주시면요.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방금 전에 했던 설명과 일치하긴 하지만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P분의 K X-P분의 K 플러스 Q 꼴의 그래프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형태인지를 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원래는 Y는 X분의 K 이 간단했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를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정의역이 P를 제외한 실수 전체고 치역은 비슷하게 Q를 제외한 실수 전체이다. P와 Q가 각각 제외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근선도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직선 X는 P, Y는 Q로 바뀌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본다면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역에서 P 제외하고 치역에서는 Q 제외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정근선도 X는 P, Y는 Q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의미 있게 바라보시면 조금 더 빨리 자동화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평행 이동한 유리함수만 먼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여러분들에게 풀 수 있는 시간 주기 전에 한번 보기를 한번 봐볼까요? 자, 유리함수 y는 x-1분의 1 플러스 2 이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는데, 자, 얘가 이제 보자마자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는 느낌이 오셔야 돼요. 어떤 애를 평행 이동? y는 x분의 1을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구나를 바로 이제 보자마자 아셔야 돼요. 그와 동시에 점근선도 바뀌겠죠. 평행 이동이 되니까 x는 1, y는 2로 바뀌겠구나.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실 때는 뭘 먼저 그리는 게 편하냐면 아까 그린 거 보여줬듯이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게 더 깔끔한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점근선을 먼저 그리시고 원래 x분의 1처럼 1, 3, 4분면에 나타나니까 비슷하게 점근선을 x축, y축처럼 바라보고 1, 3, 4분면에 그려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완벽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x축이나 y축과의 교점이 몇인지까지 구해주면 완벽한 그래프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 그려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잠깐 영상 멈춰보시고 교과서 235쪽에 있는 문제 5번 직접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5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프 그리고 점근선도 구해보라고 했거든요. 자, 봅시다. 얘 딱 보자마자 평행 이동했구나 느낌이 오셔야 돼요. 어떤 애를요? y는 x분의 1을 어디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자, 유의하셔야 됩니다. 부호. y는 x분의 1을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간단하게 일단 쓸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보자마자 점근선도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점근선 방정식도 x는 3이랑 y는 마이너스 2겠구나 라고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는 한번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일단 점근선부터 그리는 게 좋다고 했었죠. x는 3이랑 y는 마이너스 2를 먼저 표시해주면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x는 3은 어떻게 표시하면 됩니까? y축과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x는 3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x축과 y축처럼 생각을 해서 y는 x분의 1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y는 x분의 1은 원래 1, 3, 4분면에 이렇게 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점근선을 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1, 3, 4분면에 그려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시면 아까 말했듯이 x축의 교점이나 y축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훨씬 좋다고 했었죠. 그럼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찾을까요? 결국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x절편이란 말이에요. x절편을 어떻게 찾았죠? y에다 0을 대입했을 때 x값을 구하면 됐었죠. 그럼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x-3분의 1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를 구하기 위해서 이항시키면 2는 x-3분의 1, 즉 x-3 역수 취하면 2분의 1이라는 거구나. 즉 x는 3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7이구나. 여기의 값은 2분의 7이구나 라는 식으로 x절편, y절편 구하듯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축과의 교점에 대한 이 y좌표도 y절편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값에 y값을 구하면 되겠죠. 직접 구해보시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x축, y축의 교점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완벽하고 정확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행 이동을 했구나를 잘 보셔야 돼요. 평행 이동을 했는데 원래 그럼 함수가 어떤 함수냐? 원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2구나를 찾으셔야죠. 원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2를 자 여기서 부 잘 데려오셔야 돼요.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지금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은 거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y축에는 y 마이너스 3을 넣은 거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유의에서 잘 찾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점근선 방정식 자동으로 나오죠. 점근선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2랑 y는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얘도 한번 점근선부터 그려볼게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2 y는 3은 x축과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원래 y는 마이너스 x분의 2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k가 음수이기 때문에 2, 4, 4분면에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로운 점근선을 축으로 해서 2, 4, 4분면에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완벽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교점까지 구해주시면 완벽하겠죠? 교점도 각각 x절편, y절편 구하듯이 구해보시면은 2가 될 거고 여기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근선 방정식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몇 사분면에 그려줄 건지 그려주고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까지 완벽하게 구해주시면은 우리가 평행 이동한 유리함수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였냐? 평행 이동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1차식 분의 1차식 바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가 우리의 학습 목표였어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그릴까? 우리가 방금 배운 평행 이동한 그 꼴 있죠? 그 꼴로 변형을 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236쪽으로 넘기시면요. 앞으로 유리함수 1차식분의 1차식 이러한 형태는 바로 방금 전에 했던 평행 이동이 잘 보이는 이 형태로 변형해서 그리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변형하는 게 우리의 주된 계산 과정이 될 텐데요. 과연 어떻게 변형하느냐? 직접 여기서 나눗셈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분자를 분모로 직접 나누셔서 이러한 꼴로 간단하게 바꾸셔야 하거든요. 분자를 분모로 직접 나눠서 계산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러한 평행 이동이 잘 보이는 꼴로 바꿔줄 겁니다. 한번 먼저 선생님이 풀어볼 테니까 그 과정을 보시고 어떻게 변형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이거든요. 예제 2번. y는 x-3분의 2x-8을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 방정식까지 구하라고 했네요. 자, 먼저 해야 될 단계는 뭐다? 얘를 아까 평행 이동 보이기 좋은 꼴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타내라고 했죠? 직접 분자를 분모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해볼게요. 2x-8 분자를 분모로 x-3으로 직접 나눠줄 건데요. 자, 우리 1차식 나눗셈, 다항식 나눗셈 분명히 고등학교 올라와서 했어요. 직접 하실 줄 알아야죠. 자, 2배 해야 되겠죠? 왜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아지게 몇 배를 해야 되는지 했고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 식은 자, 얘와
나누는 식을 곱해야 되는데 곱하실 때 분배 법칙 하셔야 된다는 거. 2x-6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위에서 아래식을 빼죠. 위에서 아래식을 빼니까 2x 빼기 2x는 없어질 거고, 자, 여기서 유의하실 게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란 말이에요. 그럼 몇이죠? 마이너스 2라고 남네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항등식을 만들 수가 있었냐면, 원래 나누기 전 이 2x-8이라는 애는 x-3을 몇 배해서 몫이 오죠? 2배를 해서 2를 빼면은, 나머지를 더해주면은 원래 있던 2x-8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항등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었어요. 바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형태를 바꿔줄 건데요. 자,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냐? 잘 보세요. 일단 한 번 더 쓸게요.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 있는 2x-8 자리에 얘를 쓸 거예요. 어차피 같은 식이기 때문에요. 그럼 x-3분의 2 곱하기 x-3 빼기 2를 대신해서 쓰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냐? 우리 분수를 나눠서 쓸 수 있잖아요. 이거분에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죠. 자, 그럼 나눠서 써볼게요. 나눠서 쓰면 x-3분의 2 곱하기 x-3.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가 빼기 2니까 빼기는 앞으로 빼고 위에는 2만 남겨놓을게요. 자, 그럼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x-3, x-3 공통인수가 있네요. 우리 유리식 간단히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자, y는 2만 남죠. 2 마이너스 x-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얘가 왜 간단히 됐냐면 우리가 원하던 식이에요. 어떤 원하던 식? 평행이동 잘 보이는 형태예요. 지금 순서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한번 얘부터 써볼게요. 부호까지 같이 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x-3분의 2 플러스 2란 말이에요. 자,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원래는 유리함수 1차식분의 1차식 꼴이었는데 직접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그 항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수식을 나눠서 썼더니 평행이동이 굉장히 잘 보이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 추가 작업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평행이동 잘 보이는 형태에서는 정근선 방정식도 구하고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방금 전까지 연습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작업만 방금 배운 거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꼴은 정리를 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직접 그래프 그리고 정근선까지 구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원래 어떤 그래프였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자, 원래 어떤 그래프였을까요? 자세히 보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 이동했구나. 자, 부호 잘 보시고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원래 남은 애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2거든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2를 x축 방향으로는 얼만큼이요?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근선 방정식 바로 구할 수 있죠? x는 3, y는 2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까지 그려볼게요. 그래프는 점근선부터 그리시면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x는 3부터 일단 x는 3은 y축과 평행하게, 그 다음에 y는 2는 x축과 평행하게 그려주시면 되고, 자, 지금 k의 부호를 보니까 음수네요. 음수면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은 k의 부호가 음수면은 우리는 2, 4, 4분면에 그려졌었잖아요. 바로 새로운 점근선을 축으로 해서 2, 4, 4분면에 그려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정확성을 위해서 뭐 하라고 했었죠? x축과의 교점과 y축과의 교점도 따져보시면 훨씬 좋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자, x축과의 교점은 x절편을 찾아야 되니까 x절편은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x값이에요. 이 식에 집어넣어도 되고 이 식에 집어넣어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식이거든요. 자, 여기다가 y에다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x-3을 곱해버리면 어차피 x-3 곱해봤자 0은 2x-8이 될 거고, 아, x는 4겠네요. 바로 여기는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y절편 찾아볼게요.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값이네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간단하겠네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계산하시면 3분의 8이겠네요. 아, 이 점의 값은 3분의 8이구나. y절편은 3분의 8이구나. 이렇게 표시해주면 우리가 완벽하게 평행이동한 유리함수 이 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까지 구해본 게 되겠습니다. 자, 요 형태는 별다를 게 없어요. 무슨 작업만 추가하면 된다? 우리가 평행이동 잘 보이는 이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 있죠? 요 바꿔주는 작업만 추가하시면 된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다. 연습 문제에서 풀어봤던 거 그대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드려야겠죠? 영상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6번 풀어보시고 계산하셔서 그래프까지 한번 완벽하게 그려보세요. 그래프 그리실 때 x절편, y절편까지 다 찾아서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보세요. 다 그리셨나요? 자, 문제 6번은 예제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뒤에 있는 답지를 보고 해결해 보시고 그래도 안 풀린다 하시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6번은 넘어가고 7번만 마지막 문제로 해결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도 사실 6번이랑 똑같은데 그냥 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실생활 부분이 조금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이러한 식을 하나 만족하고 그쵸? 그리고 R1을 X라고 그 다음에 R2를 1이라고 했을 때 이 R을 fx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1번부터 해결해 볼게요. f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r 자리에 대문자 r 자리에 fx를 넣고 나머지 r1과 r2에는 x와 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fx분의 1은 자, 요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요건 이따 처리하고 분모 자리에 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죠. 자, x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x분의 1 플러스 1이라고 되겠네요. 자, 우리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뒤집어줘야 된다. 역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얘는 바로 역수 취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역수를 취할 수가 없거든요. 얘를 아예 유리식 자체로 바꿔주셔야지 역수를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유리식으로 즉 통분을 해볼게요. 지금 분모가 같지가 않으니까 1분의 1이 숨겨져 있죠? 그럼 x로 통분하면은 위에는 1이 거고 여기는 x 곱하기 x니까 1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즉 결론 이제 뒤집겠습니다. 역수 취할게요. fx는 뭐다? 분모랑 분자가 바뀌어서 x 플러스 1분의 x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뒤집을 때 근데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분모에 0이 오면 안 되는데 이미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구나가 이미 그거를 확인하시고 나서 fx식을 적으셔야 됩니다. 항상 유리식 적으실 때 분모에 0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럼 fx식 완성했고요. 2번은 fx를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네요. 자, 얘 그래프 그리려고 보니까 평행이동이 바로 보이는 좋은 형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바로 보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평행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직접 나눗셈 하라고 했죠. 나눗셈 해보겠습니다. x를 뭘로 나눠요? x 플러스 1로 나누려고 보니까 여기는 어차피 그냥 1이네요. 그쵸? 1이고 x 플러스 1 넣으면은 x는 사라질 거고 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즉 x라는 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x 플러스 1을 한 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괄호치고 1 곱해봤자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일단 괄호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빼기 1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fx식은 x 플러스 1분의 x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여기 있는 항등식을 써볼게요. x 플러스 1 빼기 1. 자, 그럼 분수 두 개로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자, 빼기가 앞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럼 약분되니까 얘는 1분의 1만 남을 거고, 즉 얘부터 먼저 쓰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1이 되겠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x항 위에 숫자만 있기 때문에 아까는 문자가 있어서 바로 안 보였는데 이제는 숫자만 있으니까 평행 이동을 얼마큼 했는지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얼마큼 했는지 보이나요? 이제 보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네요. 부호 유의하시면서 원래 어떤 함수를 y는 남아있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은 거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점근선부터 그려주시면 되겠죠. 점근선은 요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점근선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구나.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 y축과 평행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1도 x축과 평행하게 y는 1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k가 음수여서 2, 4사분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얘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과 y축과의 교점까지 찾아줘야지 완벽하게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럼 찾아볼까요? 일단은 x축과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y에다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양변에 x 플러스 1 곱해봤자 없어지고 x는 0이 되네요. 즉 0,0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래프가 조금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절편을 찾아보셔야지 조금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0,0을 지나게. 즉,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0,0을 지나게. 즉, 0,0을 지나기 때문에 0은 x절편이죠. y절편이 되겠네요. 그래서 x절편, y절편만 찾아주셔도 그래프가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 찾는 연습까지 해서 완벽하게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아까 풀어주지 않았던 6번 문제 꼭 혼자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